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2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주말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약속 하나가 잡혔는데요. 영국에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수입이 많이 줄어서 제가 또 다른 수입원을 찾다가 인연이 닿게 됐는데요. 토요일 날 처음으로 이 기업의 경영진하고 짧은 면담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도 잘 진행이 돼서 제가 앞으로 미주온 채널을 운영하는데 수입에 좀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를 모아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4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방송인 만큼 조금은 가볍게 재미있게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퀴즈 하나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서 묻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1000 정도를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은 얼마로 증가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개수를 해보시죠. 10년 전에 $1000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묻어뒀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은 얼마로 늘어나 있을까?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자, 정답 한번 체크해 보시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만약에 $1000를 2022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따라서 1년 만에 지금 10% 정도 올라가서요. $1103로 올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5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1000가 $3248로 증가했다. 3배 넘게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2013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1000는요. 지금 $9841가 돼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자, 따라서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지난 10년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만끽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좋은 수익을 보여서요. 10년 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때 내가 $1000를 투자했는데 이게 지금은 얼마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합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가 1.57% 상승했고요. S&P 500이 1.96%, 2%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은요, 무려 2.43% 하루 만에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를 주도했던 종목들의 이름을 좀 체크해보죠. 자, 메타 플랫폼즈가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13.93% 올라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셔서 알고 계신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이 너무나 좋았죠. 따라서 14% 가까운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루시드가 13.16%, 버진 갤럭틱이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버진 갤럭틱 살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시원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TQQQ가 8.08% 상승했고요. KLAC 역시도 어닝 결과 양호했습니다. 7.63%, TTT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죠. 7.03%, 소파이도 7% 가까이 올라갔고요. 텔라닥이 어닝 결과로 인해서 6.36%, 인바이테가 5.43% 올라갔고요. 파이버가 5.14, 아마존이 4.61, 차지포인트가 4.33, 테슬라도 4.19%, SQM이 3.83% 올라가면서 이런 종목들이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특히 메타 플랫폼즈가 14% 가까이 올라가면서요. 지금 5개월 만에 메타 플랫폼즈의 상승 추세가 무려 170%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간만에 삼성증권 앱을 켜봤더니요. 메타 플랫폼즈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요. 작년 11월만 해도 그러니까 한 5개월 전만 해도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를 확인해 보면요. 무려 238.56을 찍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득했거든요.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정말 메타 플랫폼주의 주식 들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 했는데 인간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자, 저처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메타의 존버에 성공하신 분들 혹시 그리고 저가 매수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데요. 자, 이 와중에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미국 증시의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최근 투자 환경을 정리해 보면요. 은행권의 위기가 찾아왔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거기에 잠재적인 리세션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S&P 500 그리고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은요, 일제히 8% 정도 연초부터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월 말임을 감안할 때 연초부터 8%는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살펴보면 마이크로 스트럭처는요, 미세한 것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 상승 추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S&P 500의 상승 추세는 좋지만 문제는 전체 다 좋은 것이 아니라요. 탑5가 많은 부분을 공헌하고 있다. 지금 S&P 500에서 가장 잘 나가는 5개의 기업은요. 주가가 30% 이상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YTD로 수익률을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즈는 거의 100%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86.3%, 아마존이 30.7%, 테슬라가 30.05%, 그리고 애플 역시도 30% 가까운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기업이요. 사실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가장 잘 나가는 5개의 기업이 3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S&P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을 보면요. 지금 수익률이 4%도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연초부터 지금까지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요. 현재 S&P 500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8%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요. 500대 기업 중에 평균 수익률이 8%라면 200개가 넘어가는 기업이 8% 넘는 수익을 올렸어야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 정도 500대 기업들 중에 32% 정도가 지금 수익률이 8%를 넘어간다. 나머지는 8%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즈가 보기에는요. 올 말이 됐을 때 S&P 500이 4,050 정도로 마감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가 4,135 정도에 형성이 돼 있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상승이 없다.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4,65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심각한 리세션에 빠지게 된다면 3,50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2가지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고 믿고 있는 인플레이션 측정 단위가 있습니다. 코어 PC라고 부르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결과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GDP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가 지금 1.1%가 올라갔다. 작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경제 성장률은 2%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가 발표된 거고요. 자, 이렇게 GDP 성장률이 굉장히 슬럼프를 보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인벤토리, 재고 투자가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가 감소를 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GDP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개인의 지출, 그리고 개인이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 정부의 지출,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 수입, 이렇게 6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GDP인데요. 그중에서 이번 분기에 발표된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프라이빗 섹터에서 인베스트먼트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게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GDP 성장률이 1.1%에 불과하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발표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리포트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Index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PCE라고 부르는 물가 상승 지수인데요.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살펴보니까 4.2%를 기록했고요. 자,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가 3.7%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는 사실 이 PC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코어 PC거든요. 근원 PC죠. 자, 근원 PC라는 것은 PCE에서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어 PCE는요, 무려 4.9%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만 해도 코어 PCE가 4.4%에 불과했기 때문에 단 한 달 만에 0.5%포인트 정도 코어 PCE가 상승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어제 이렇게 발표된 두 가지의 경제 지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GDP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죠.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따라서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어제 발표된 두 가지의 경제 지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닝 결과로 넘어갑니다. 어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자, 1분기 갭 EPS를 보시면 0.31을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1센트나 더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전망치가 0.2였다는 거죠. 0.2가 전망치인데 0.12를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에 비해서 50% 이상 더 나왔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매출을 보시면 127.4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0% 가까운 성장률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도 2.85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세그먼트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노스 아메리카,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세그먼트, 세 번째 AWS인데요. 노스 아메리카라는 것은 이제 북미 쪽의 이커머스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인터내셔널 세그먼트는 글로벌한 이커머스, 세 번째 AWS는 클라우드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북미 쪽의 이커머스를 보시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 10%를 넘었고요. 자, 76.9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글로벌 세그먼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인데요. 성장률이 작년 대비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매출은 29.1빌리언이었고요. 하지만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성장률이 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이커머스도 나쁘지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AWS입니다. AWS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WS의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따라서 그 분기에 AWS의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닝 실적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AWS가 16% 정도 작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1.4빌리언을 찍었고요. 자, 물론 AWS의 16% 성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아니면 구글의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1등 기업,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1등인 것을 감안하면요. 16%의 성장률은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대치는요. 127에서 133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치는 130.33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매출은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성장률은 5%에서 10% 정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2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는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unfavorable impact다. 따라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0.3%포인트 정도 이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4월 말이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환율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퍼레이팅 인컴입니다.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에서 5.5 정도를 찍을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2022년 1년 전에 3.3을 찍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월등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가이던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발표 이후에 아마존의 주가는 2%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아마존의 주가는 사실 10% 정도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계속해서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되더니 결국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제 시장에서 주가가 이미 4.6%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좋을 걸 예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따라서 아마존의 어닝 실적도 좋을 것으로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어닝이 발표되고 나서 10% 올라갔을 때는 이미 아마존의 주가가 15% 정도 전날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15%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CNBC 프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자, 어제 아마존의 주가 상승이 갑자기 수그러진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주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10%나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선회를 했는데 왜냐하면 어닝콜에서요. 경영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레비뉴,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러한 언급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에서 자신 없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장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어닝 결과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대표적인 성장 주식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플레어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자,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25%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발표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1분기 논갭 EPS를 보시면 0.08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이제 논갭이긴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5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그 의미는요. 시장의 전망치는 3센트에 불과했죠. 따라서 3센트에 불과했던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8센트를 발표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순이익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요. 290.2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36.8%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임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와우는 아니죠. 하지만 4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시장의 전망치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0.6밀리언 정도 소폭으로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바로 가이던스였습니다. 세컨 쿼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305에서 306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319.97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 거고요. 자, 대신 논갭 넷 인컴 퍼 쉐어, 즉 EPS를 보시면 7센트에서 8센트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2023년 전반적인 1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1280에서 1284를 찍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수치 역시 컨센서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1.33이거든요. 따라서 1330이 목표인데 지금 잘해야 1284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발표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넷인컴 퍼 쉐어 EPS를 보시면요. 0.34에서 0.35 정도를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다. 시장의 전망치는 0.16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은 괜찮죠. 문제는 매출입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은요. 아직까지는 성장 주식이죠.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코스트를 잘 관리하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매출이 매년 어느 정도 성장 추세를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가이던스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25% 넘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아끼는 AMD의 강력한 경쟁 기업 인텔의 어닝 결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인텔의 주가는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표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1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04가 나왔습니다. 자, 갭도 아니고요. 논갭이잖아요. 논갭이라는 것은 일회성 비용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한 건데 그래도 적자가 나왔죠.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자, 문제는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0센트가 더 나왔다. 시장의 전망은 마이너스 0.14였던 거죠. 자, 매출을 보시면요. 11.7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57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성장률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36.4%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어닝이 빚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자, 2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11.5에서 12.5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컨센서스가 11.77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매출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요. 37.5%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인텔이 그로스 마진이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인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프로피터빌리티를 클릭하시면요. 가장 위쪽에 그로스 프로핏 총 이익 마진이 나와 있습니다. 인텔은요. 지난 과거 5년 동안 56%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총 이익 마진을 만들어냈고요. 자, 지난 과거 1년 동안만 띄어서 봐도 42.6%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2%를 넘어가는 그로스 마진을 보이는 것이 인텔이었는데 이번에는 37.5%를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낮은 그로스 마진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EPS가 좋을 리가 없죠. 자, 2분기의 EPS는 갭으로 보면 마이너스 0.6이고요. 그리고 논갭으로 봐도 마이너스 0.04입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0.02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그냥 이번 분기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전망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인텔의 모습은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는 캐터필러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의 논갭 EPS가 4달러 91센트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무려 1달러 12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죠. 자, 매출은 15.9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6.9%를 찍었습니다.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도 63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성장률이 지금 17% 정도 되잖아요. 자, 이 17%라는 성장률이 어떤 수준인지 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PER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캐터필러의 PE 레이시오는요. 포워드로 봤을 때 13.6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는 13.6배인데 성장률이 지금 17%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캐터필러라는 종목은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요.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마진이죠. 영업이익 마진이 21.1%를 찍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작년에는 13.7%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마진을 발표했죠. 자,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캐터필러 페이지에 오셔서 프로피터빌리티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EBIT 마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업이익 마진이거든요. 자, 캐터필러의 영업이익 마진은요. 과거 5년 평균 14.5%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16.4%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무려 20%를 껑충 뛰어넘어서 21.1%를 발표했죠. 따라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 자, 매출에 대한 성장률 그리고 수익 마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0.16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공매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는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기업들이 등장할지 한번 봐주시죠. 자, 이번에 CNBC에서 발표한 공매도율이 높은 종목들의 이름은요. 현재 뉴욕 증시 혹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 밀리언, 즉 1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공매도율이 최소 25%를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주식이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만 출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공매도율로 봤을 때 1등 기업은 카바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카바나 같은 경우는요. 공매도율이 57.4%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서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의 개수가 공매도가 아닌 것보다 더 많은 거죠. 따라서 반 이상이 공매도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 굉장한 수치가 발표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피스커입니다. 피스커의 공매도율은 38.6%, 전기차 기업이죠. 자, 업스타트도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출 애플리케이션 38.1%라는 높은 공매도율을 가지고 있고요. C3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많이 주가가 올라간 종목인데 36% 넘는 공매도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비욘드 밋입니다. 대체육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우리가 보통 푸드테크라고 부릅니다. 34.2%의 공매도율. EV고는 충전 기업입니다. 34%. 웨이페어는 이제 이커머스 중에 가구에 중심을 둔 이커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네요. 31.7%를 마크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루미나입니다. 루미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31.3%. 자, 다음은 타투드 셰프. 역시 푸드테크죠. 31.2%.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에디타스가 나옵니다. 유전자 가유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29.2%. 자, 다음은 월크호스인데요. 월크호스 역시도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죠. 28.5%.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블링크 차징도 나옵니다. 차지 포인트랑 경쟁하는 기업이죠. 27.4%. AMC는 굉장히 유명한 밈 주식입니다. 26.6%. 마지막으로 버진 갤럭틱도 25%가 훌쩍 넘어가는 공매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입니다. 반면 만약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공매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기업의 리스크가 가장 큰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포트폴리오 들어오셔서요. 자, 서브 메뉴가 쭉 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대시 있습니다. 대시라는 것은 이제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대세 관련된 레이시오가 쭉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데트 에퀴티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데트 에퀴티라는 것은요, 에퀴티가 자기 자본이고 대시 부채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기 자본과 부채가 같은 규모라면 100%가 표시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만약에 데트 에퀴티가 100% 이하로 형성이 된다면 굉장히 건강한 재무제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펠로톤 같은 경우는 7,928%가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펠로톤 경우는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7,900만 원이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데트 에퀴티를 통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종목을 발견하셨다면 그 종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머리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밑으로 쭉 이동하시면 리스크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펠로톤의 리스크를 체크해보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리스크가 등장을 하죠. 자, 리스크에 관련된 5가지의 지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숏 인트레스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공매도율이죠. 자, 지금 펠로톤 같은 경우는요,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 11.19%가 공매도에 활용이 돼 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수치는 데이즈 투 커버가 나와 있는데요. 2.92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그 얘기는요, 펠로톤이라는 기업은 지금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개수가 34밀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펠로톤은 원래 하루의 거래량이 한 10밀리언에서 20밀리언 사이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 만약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다면 공매도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9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일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공매도 주식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24M 베타가 있습니다. 24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24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동성을 살펴보는 건데요. 2.08이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의 변동성을 1로 봤을 때 2배 정도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얘기는요, 만약에 시장이 10% 정도 올라가면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펠로톤의 주가는 20%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이 10% 떨어진다면 펠로톤의 주가는 2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수치입니다. 자, 마지막에 알트만 제스코어가 있는데요. 알트만 제스코어는 이 스코어만 봐도 우리가 이 기업이 뱅크럽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부도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스코어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 수치가 만약에 1.8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펠로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7입니다. 따라서 1.8보다도 한참 아래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펠로톤은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없으신 분들은요, $99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회비 $99면요, 한 달에 $8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여러분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펀드멘탈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